놓아주고 떠나보내라.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생의 역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다음 단계의 성숙으로 이끄는 동력은 무엇을 손에 넣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놓아주었는가에서 나옵니다. 놓아주고 떠나보내라는 말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패배주의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운명을 맞아들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생의 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번 심층 설명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성공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더 많은 인맥,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물건들을 가져야만 비로소 안심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에 넣고 악착같이 성취하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오늘 다루게 될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통찰들과 자연 생태계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히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가장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식을 통쾌하게 뒤엎어줄 이 역설적인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시작해보죠. 대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것들을 바보처럼 꽉 쥐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배낭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미 유효기간이 한참 지나버린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이라던가, 이미 나를 떠나버린 인연들, 아니면 밤마다 이불킥하게 만들고 가슴만 후벼 파는 상처와 실패의 기억들, 뭐 이런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숨막히게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체 왜 이 무겁고 퀴퀴한 짐덩어리들을 바닥에 훌훌 던져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즐기게 끌고 가는 걸까요? 흔히들 우리가 무언가를 놓아준다 혹은 포기한다고 하면요, 보통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백기를 드는 씁쓸하고 수동적인 패배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아, 내가 졌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엄청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놓아줌이라는 건 결코 수동적인 실패나 힘없는 항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내면에 꽉 막혀있던 낡고 쓸모없는 것들을 싹 치워내고 그로 인해 생겨난 아주 넓은 빈 공간에 완전히 새로운 운명과 기회를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이고 때로는 아주 공격적이게까지 한 최고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 버림이라는 행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 전환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짐을 내려놓는 걸 어려워할까요? 그냥 툭 놔버리면 편할 텐데 말이죠. 사실 여기에는 아주 깊고 본능적인 심리적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짐꾸러미들, 그러니까 내 사회적 직함, 통장 잔고, 혹은 과거에 엄청 잘 나갔던 내 모습을 곧 나 자신의 본질이라고 완전히 착각해버리거든요. 내 자아랑 내 바깥에 있는 외부 대상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서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아예 지워져 버릴 것만 같은 아주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거두인 세네카가 남긴 기가 막힌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공포의 전곡을 정확히 찌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자, 잠깐 멈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사실 그 물건이나 사람 혹은 과거의 지위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뼛속 깊이 돌돌 떨며 공포스러워하는 건 그게 내 삶에서 딱 떨어져 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될 텅 빈 공간, 즉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무한대로 부풀려진 무시무시한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텅 빈 상실감을 머릿속으로 너무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과거라는 숨막히는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셈이죠. 이런 철학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탐욕의 덫에 대해 아주 매섭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큰 맘먹고 엄청 비싼 차나 가방, 전자기기 같은 거 사고 나서 오히려 거기에 작은 기스라도 날까봐 애지중지하면서 마음고생해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우리는 스스로 더 안전해지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아등바등 노력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떤가요?
결국 내가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그 수많은 물건들, 지위들, 인맥들이 거꾸로 내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을 찾겠다고 모아둔 것들이 어느새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평생 그것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느라 쩔쩔매는 불안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가만히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 감정의 덫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독히 품고 원한을 가지면 밉상인 그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요. 현실은 그냥 내가 매일 독약을 마시면서 저놈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지독한 자기학대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끝없는 탐욕과 축적의 굴레인데요. 방금 니체의 통찰에서 본 것처럼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 꾸역꾸역 쌓아올린 소유물들은 결국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가장 흔하게 빠지면서도 아주 끔찍한 착각, 바로 통제에 대한 끝없는 욕구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뜯어고치려고 덤벼들면 들수록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매달리면서 끝없는 고통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숨막히는 고통과 집착의 굴레에서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대자연이 보여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냉혹한 순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랑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걸로 아주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어차피 될 일은 결국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는 이 거대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있는 그대로 쓱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얄팍한 생각대로 세상 모든 걸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겠다는 그 오만한 통제의 환상을 과감히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면의 평화로 들어가는 고요한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외부의 거센 폭풍우에 휩쓸려서 내 삶에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강제로 잃어버려야만 하는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린 보통 이걸 엄청난 불운이나 단순한 비극이라고만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관점을 아예 싹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런 시련은요, 우리 삶에 덕지덕지 쓸데없이 붙어있던 불필요한 거품들이랑 가짜 정체성들을 싹 걷어내주는 무자비하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감싸고 있던 두꺼운 껍데기가 고통스럽게 쫙 깨져나가야만 비로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외부의 그 어떤 타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가장 강인하고 고귀한 진짜 속살,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가 세상 밖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복잡한 머리로는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삶의 섭리를 대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완벽한 스승이 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줍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생존의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슬쩍 들여다볼까요? 뱀은 때가 되면 자기 몸을 점점 조여오는 그 낡은 허물을 아주 고통스럽게 훌훌 벗어던집니다. 왜냐고요? 안 그러면 쑥쑥 크는 자기 몸에 스스로 짓눌려서 질식해 죽어버리니까요. 나비한테 있어서 그 안락했던 고치는 영원히 머물러야 할 포근한 집이 절대 아닙니다. 멋진 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 힘을 다해 격렬하게 찢고 나와야만 하는 임시 감옥일 뿐이죠. 도마뱀은 또 어떻고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살기 위해서 주저없이 자기 몸의 일부인 꼬리를 과감하게 싹둑 잘라내버립니다. 생물학적으로 낡은 것을 버려낸다는 건 결코 슬프고 처량한 비극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수억 년의 세월을 이어온 이 위대한 생물학적 법칙들이 우리한테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약발이 다 떨어져 버린 과거의 성공 방식,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철진한 가치관을 고집스럽게 두 손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건 결국 우리 영혼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서 질식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대자연이 선택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성공 전략은요, 무언가를 끝도 없이 창고에 쌓아두는 축적이 절대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알아서 바뀌듯이 기꺼이 털어버리고 싹 비워내는 끊임없는 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소용 없어진 것들을 미련 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뜨릴 줄 아는 그 숭고한 용기야말로 자연의 법칙에 가장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평생을 낑낑대며 짊어지고 오던 그 무거운 짐을 드디어 바닥에 탁 내려놓았다고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앞에는 밑그림도 없고 물감 자국 하나 없는 아주 새하얗고 거대한 캔버스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텅 빈 공간이 주는 막연함, 그 고요함이 숨막히게 무섭고 극도로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린 항상 무언가로 꽉꽉 채워져 있어야만 안심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시각을 아주 조금만 부드럽게 비틀어 볼까요? 진정한 예술가에게 이 텅 빈 캔버스는 막막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죠.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자유의 공간이 활짝 열렸다는 엄청난 뜻이니까요. 우리가 과거라는 감옥에 녹슨 문고리를 꽉 쥐고 놔주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 버린 지나간 챕터의 마음이 꽁꽁 묶여 있으면요. 바로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눈부시게 새로운 인연이나 진짜 사랑을 절대 네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의 그 쓰라린 실패 경험만 머릿속에 꽉 쥐고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찬란하고 새로운 기회의 소나기들을 오히려 겁내면서 우산 쓰고 다 피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운 건요. 집착이라는 이 어두침침한 목구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한 여러분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원래부터 숨쉬고 있던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폭발적인 창의성이 수면 위로 싹 튀어오르는 걸 다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차단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을 아주 거대하고 험난한 명산을 오르는 등반 과정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산 아래 평지 둘레길을 걸을 때 주워 담았던 반짝이고 예쁜 돌멩이들. 근데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어진 무거운 잡동사니들이 그 당시에는 분명 꽤 괜찮은 수집품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도가 쑥쑥 높아지고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야 할 때 그 짐들은 여러분의 발목을 바닥으로 훅 끌어내리는 아주 치명적인 무게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남들이 못 가본 더 높은 차원으로 훌쩍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메고 계신 그 배낭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짜 좀 극단적이다 싶을 만큼 아주 가볍게 싹 비워내셔야만 합니다. 결국 내 삶의 묵은 찌꺼기들을 과감하게 밖으로 떠나보낸다는 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아주 깊고 거룩한 대청소 작업인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이 매일매일 작동하는 아주 단순명료한 생명의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자, 허파 안에 가득 차 있는 탁한 공기를 마지막 남은 한 줌까지 끝까지 후 하고 다 내뱉어내야만 비로소 아주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산소를 폐 깊숙이 들이마실 수 있잖아요. 컵에 담겨서 탁하게 고여있는 물을 바닥에 미련 없이 쫙 버려버려야만 맑고 시원한 샘물을 다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처럼요. 철저하게 싹 비워내야만 비로소 다시 새롭게 꽉 채울 수 있다는 이 너무나도 직관적인 생물학적 진리가 바로 우리 삶을 제대로 건강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작동 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뭘 시작해야 할까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철학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면과 외부를 비워내는 실천에 돌입해 보시죠. 첫째,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쿨한 척 절대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내 삶에서 떠나보낼 때 찾아오는 상실의 슬픔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펑펑 울면서 건강하게 애도하십시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이 막 파도처럼 덮쳐올 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호흡, 들숨과 날숨에 단단하게 닻을 콱 내리세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거창한 인생 다짐 같은 거 말고 오늘 당장 영상 끄고 여러분 책상 서랍이나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불필요한 물건, 쓰레기들부터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쳐넣는 아주 작은 물리적인 비워냄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답답한 허물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면의 광활한 빈 공간을 마련하는 이 역설적인 여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설명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자, 이제 과거라는 무거운 짐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나간 아주 홀가분하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빈손에 주어져 있는 이 텅 빈, 하지만 앞으로 그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눈부신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다음 챕터를 과연 어떤 아름다운 색깔들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밤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혼의 청소입니다. 낡은 물을 비워야 새 물을 채울 수 있고 숨을 내뱉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주먹을 펴십시오. 꽉 움켜쥐었던 손가락에 힘을 빼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에게 꼭 맞는 새로운 일을 찾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당신만의 위대한 예술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장과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집착이라는 밧줄을 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을 진정한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점.